안녕하세요. 온스식 피부관리 윤석찬입니다. 수분크림의 진실 파트 2 내용은 수분크림과 계면활성제 그리고 합성폴리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어서 우선 화장품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통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물과 기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물은 보통 정제수라고 표현되고요. 무엇 추출물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기름은 첫째, 아르간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의 천연 오일이고요. 두 번째는 석유에서 추출되는 미네랄 오일을 왁스화한 페트로라툼입니다. 마유나 라놀린 같은 동물에서 추출한 오일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종종 들어봤을 것 같아요. 시어버터나 코코아버터 같은 왁스류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는 약간 성질이 다른 합성오일도 기름 쪽에 속합니다. 보통 끝이 뭐뭐트, 뭐뭐이트, 뭐뭐에이트로 표시되는 것이 합성오일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화학오일입니다. 여러분, 이 합성오일은 천연오일과 섞으면 사용감이 좋고 매트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페이스오일이 무슨 오일 100%라고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거의 모두 합성오일이 섞여져 있어요. 사용감이 좋고 매트하니 많이 팔리는데 실제로 항산화 능력이나 피부 보호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합성오일을 섞어 단가도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용기와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하고 타이틀을 바이오, 미라클, 시너지 등으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실리콘 오일이 있어요. 실리콘 오일이 추가로 함유되게 되면 환상입니다. 지금 화장품의 구성 요소에서 이 실리콘 오일은 합성 폴리머로 분류합니다. 끝자리가 무슨 콘, 무슨 매치콘 등으로 표시되는 실리콘 오일은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 그리고 매트하게 표현하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되는 묘약 같은 성분입니다. 여러분, 오일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나요? 다시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정제수라고 표시되는데 요즘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 무슨 추출물, 무슨 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무슨 추출물, 무슨 수로 표시되면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근데 너무 열광하진 마세요. 가득 찬 욕조의 물에 설탕 한 스푼 정도를 넣고 설탕수라고 할 수 있죠. 설탕 추출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하나의 제형이 돼야 하니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계면활성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면활성제로 물과 기름을 섞는 경우 제형이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밀가루 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 조절제나 기포 방지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으면 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래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향을 넣는 것이고 천연향인 아로마는 지속력과 향의 세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인공향료를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과 기름을 계면활성제를 통해 섞으면 색이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색소를 써서 하얗게 또는 우유빛깔처럼 아닌 핑크색, 초록색 등으로 표현합니다. 마케팅할 때 순수, 천연, 태초의 자연상태, 네이처 등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색소의 힘입니다. 또 발랐을 때 실키하고 쫙 달라붙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합성 폴리머를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오일인 디메치콘이 대표적입니다. 이 합성 폴리머는 마지막에 무슨 콘, 무슨 매치콘, 무슨 폴리머, 무슨 아크릴산 등으로 표기되는 것들이 합성 폴리머입니다. 색조 제품에 합성 폴리머가 많이 함유될수록 끈적이지 않고 밀착된 제형을 만들어줍니다. 합성 폴리머의 단점은 수분크림의 진실 2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산도를 조절해주고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산도 조절제, 즉
pH 조절제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계면활성제가 같이 하기도 합니다. 또 작은 양의 산이나 알칼리가 추가되어도 액체나 크림의 산도, 즉 pH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완충화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성 성분, 즉 기능성 성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화장품 회사 오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케팅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활성 성분, 즉 기능성 성분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우선 화장품에는 어떠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무엇에 효과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이 마케팅입니다. 이 기능성 성분이 마케팅의 컨셉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세요. 약간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해의 편의를 위해 비비아 진정크림, 즉 블레미쉬 아웃스든 크림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전성분을 보고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 연습으로 화장품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이고요. 요즘 성분 분석해주는 곳이나 어플 등에서 흑백 논리 내지 이분법적으로 어떤 성분은 좋고 어떤 성분은 나쁘다고 단정지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흔들리고 신뢰하는 분위기인데,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피해야 할 성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성분을 보시면 살레실산 애시드나 콜로이달 설퍼가 어떤 사람에게 좋을 수 있는 활성 성분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마지막 줄의 티트리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전성분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정제수는 물이고요. 글리세린은 보습제, 미네랄 워터도 보습제입니다. 부틸렌 글라이콜은 보습제이면서 용제이고요. 솔비톨은 보습제입니다. 아르간 트리커네일 오일은 아르간 오일의 학명입니다. 올리브 오일도 아르간 오일과 마찬가지로 기름 성분이고요. 디메치코는 합성 폴리머입니다. 피부를 실키하게 해주고 매트하게 표현해주는 성분으로 수분크림의 진실 제2탄에서 자세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는 보습제고요. 폴리아크릴라마이드 뭐뭐뭐뭐 해서 라우레스 7, 이것은 계면활성제입니다. 나이아신아마드는 기능성 성분이고요. 미백에 관련된 기능성 성분입니다. 마취온 추출물, 녹차 추출물, 알로에베라 잎 추출물, 300조 추출물은 보습 진정에 도움되는 성분이고요. 요즘 보면 무슨 추출물을 수없이 나열한 성분표를 보실 수 있는데, 마케팅 컨셉으로도 어느 정도 어필하려는 것이고요. 욕조 가득한 물에 설탕 한 스푼을 넣어도 설탕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추출물의 농도나 퀄리티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판테놀은 보습제이고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보통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드름에 좋다고 알려진 각질점돈 성분입니다. 콜로이달 설퍼는 피지를 말려주는 인체 구성 성분으로 여드름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이 살리실릭 애시드와 콜로이달 설퍼는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극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 같은 성분입니다. 카보몬은 점증제인 합성 폴리머입니다. 카프릴릴 글라이콜 앤 글리세린은 보습제이면서 용제 역할도 합니다. 트리에타놀아민은 계면활성제이면서 pH 조절제고요. 잔탄검은 위에 카프릴릴 글라이콜 앤 글리세린과 같이 보습제이면서 용제입니다. 잔탄검은 위에 카프릴릴 글라이콜 앤 글리세린과 같이 보습제이면서 용제입니다. 페녹시에탄올은 방부제이고요. 알란토인은 진정 성분입니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기능성 성분으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즉 비타민 E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디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는 금속 이온 봉쇄제입니다. PG600 아몬드 글리세라이트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카프릴릴 글라이콜은 피부 유연화제입니다.
노르디하이드로 구아이아 레틱 애시드는 산화 방지제입니다. 올레아놀릭 애시드는 피부 컨디셔닝제입니다. 디소디움 EDTA는 금속 이온 봉쇄제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디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도 금속 이온 봉쇄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부제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방부제는 직접적으로 살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방부제이고요. 금속 이온 봉쇄제라는 거는 균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금속 이온 봉쇄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오일,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향을 위해 쓴 성분입니다. 즉 향료입니다. 인공향이나 합성향을 사용하지 않고 아로마로 향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 성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는데요. 여기서 활성 성분인 살리실릭 애시드와 콜로이달 설포는 여드름 기능성 성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능성 성분이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분 분석해주는 곳이나 어플에서 이분법적으로 좋다 아니면 나쁘다 하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활성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유행하는 성분도 있었어요. 기적 같은 성분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었고요.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주름도 없고 뽀얀 피부를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던가요? 성분으로서 유행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컨셉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많으니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시고요. 약간 과장되었구나 하는 느낌으로 활성 성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이라도 감을 잡으셨으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지루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